그리고 또 위험한 것 중에 또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생각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 얘기도 하기도 그래요. 누군가 얘기해요. 아니면 몸속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욕구, 그리고 생각, 말들이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해봐야 되는 건데,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나한테 나도 대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도 내가 여러 명이 있어서 내가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런 방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연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외에 내가 아닌데 나한테 말하고 있는 자도 있어요. 잘못하면 접신이거나 빙의이고, 또 그것이 아니면은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들이나 지나가는 그 무언가이기도 해요. 여기서 지나간다는 건 일종의 집단 무의식일 수 있고, 아니면 누군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쪽에 있는 분이 생각한 게 이쪽에 지나가고 퍼져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전파처럼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머릿속에 생각이 돼요. 웃기긴 하는데 된단 말이죠. 되니까 문제가 돼요. 이게 누군가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더 심해져요. 전혀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날 모르면 내가 굳이 그 사람 생각이 캐치가 안 되는데, 그냥 가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내 몸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기도 하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해요. 지나가다가 내 머리를 건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민감한 사람 이런 것까지 한다고요. 저도 해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미친다니까요. 남자는 버텨요. 남자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버텨내는데, 여자는 대개는 우울증 약을 먹어요. 그렇게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갑자기 머리 열리거나 눈 열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아예 열려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골치 아파요.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것도 참 그래요. 자기는 이거저거 많이 보고 느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정리가 안 되거든요. 정리해주고 싶어도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이치적으로 설명해 줘도 믿지를 않아요. 자기가 느끼는 그것을 더 믿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 지나가는 거야. 어차피 그것도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없어져요. 그 정도로 예민하게 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정도 잠깐 됐다가 대개는 조금 무뎌져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거 느끼기 시작할 때가 제일 예민하게 느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수그러들어요. 그 안정기를 거치면 이제 좀 되는데, 이걸 못 견디게 됐을 때 약 먹는다고요. 이걸 조금 견뎌내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게 무뎌지고 하향 평준화 돼요. 좀 무뎌지는 것으로 평준화 되는데, 이걸 못 견뎌질 때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생각 지나는 것까지 느낄 정도의 예민한 경우요. 그 다음은 접신이나 빙인데, 이 경우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도움 받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옆에 누가 있어서 계속 말을 걸거나 아니면 몸속으로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는 접신은, 그러니까 몸속에 빙이 되는 건 상당히 흔하지 않거든요. 접신은 대개는 많아요. 접신은 많은데 빙의는 원래 그렇게 함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건데, 빙의가 일어나는 데는 자기가 그렇게 빙의 시킨 것이 많았어요. 자기 아니면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잘못한 무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빙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빙의는 흔치 않아요. 빙의가 됐다면은 굉장히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빙의하게 만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게 하면 되는 거고, 안에 있는 빙의 된 것을 빼내는 것은, 여기 구단자 있나? 구단자도 할 수 있는데 원래. 근데 딱히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저한테 오면 해주고, 뭐 어쨌든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빙의에 대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어느 한 단체가 있어요. 그분 이름까지 얘기하면 안 될 텐데, 어쨌든 그곳에서도 빙의란 말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빙의는 제가 말하는 빙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무조건 빙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뜻으로 그 말을 쓰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제가 말하는 빙의는 몸속에 다른 존재가 들어간 걸 말하는 거고 어떤 분의 경우는 빙의를 그 사람의 인생에서 힘들게 하거나 어떤 마음에 정체된 부분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다양한 것들을 그냥 빙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보면 안 돼요. 그걸 빙의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런 걸 그런 거에 다 빙의라고 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빙의라고 했을 때 똑같은 의미라고 보지 말고 뭘 빙의라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빙의뿐만이 아니라 원래 단어는 다 그런데 어떤 맥락에 의한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빙의에는 그런 게 있고 접신은 그래서 접신 옆에 있는 경우에요. 원래 무당도 접신이지 빙의는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빙의는 흔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당도 빙의가 아닌데 일반 사람이 어떻게 빙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만큼 무식한 경우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된다고요. 그래서 접신도 해결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게. 그러면 그런 일을 지나가면 되고 또 다른 문제 또 뭐가 있던가. 잘 모르겠네. 또 문제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 빙의 같으면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버리는 뭔가 일체화된 일체화까지는 아니고 일체화는 아닌데, 그러니까 외부 것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원래는 들어올 수 없거든요.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오게 만드는 루트를 열어준 거예요. 열어주는 이유가 무식하다고요. 왜 열어줘요? 모르니까 연다고요. 모르는 것 중에 많은 건 그거예요. 주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뭔가 수련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느끼는 걸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 하나가 되라고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럼 받아들이면 되나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그럼 훅 들어가 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은 단체에서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연락 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외부 것 들어오지 말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신을 합의, 채널 합의 이런 합의란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면 뭔가 거창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느끼는지 모르니까 그 거창함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을 만들거든요. 그럼 정말로 하나가 돼버려요.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그 열게 하기 위한 유혹을 한다고요. 그래서 열게 되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나 그 외에 많은 천사, 보살, 황홀경을 느끼는 거, 그 외에 각종 그 유혹이 많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떤 상대의 악의적인 그 유혹이라고요. 계시를 주면서 아니면 황홀경을 느끼게 해주면서 내가 부처다 아니면 내가 천사다 내가 아니면 뭐다 하면서 이런 걸 보여주게 하고 느껴주게 하고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 이게 되게 빙의는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경우죠. 흔치 않는 경우라고요. 빙의를 하려고 하는 타 존재는 왜 빙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안 되는 보장 없어요. 왜 빙의를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꼭 아니란 말이에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요즘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나?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잖아요. 뭐 법에만 접촉 안 되면 되거나 내가 힘이 있으면 법마저도 어느 정도 좌우하거나 그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내가 착하고 난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런 사람 이해 못하겠다 얘기하면 네가 순진한 거라고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밖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악의적이랄까 나쁘게 얘기할 건 없는데 많은 경우가 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하는 게 힘겹다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빙의가 아니라 접시인이나 그 외에 많은 방법이 있어요. 간접적인 것도 많아요. 산신이라고 해서, 만약 산신이 있다면 산신이라고 해서 그게 꼭 인간을 위해 있는 건 아니죠. 자기도 도움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신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의 접신법이에요. 수련법이고, 이런 식의 수련법을 제접술이라 그러잖아요. 제접술은 아주 오래된 수련법인 거고 고대부터 내려온 수련법이잖아요. 그리고 가장에는 또 그렇지만 고차원적인 수련법이기도 해요. 제접술이. 근데 제접술을 남녀 관계, 그 성적인 거 가지고 이해하는 건 그건 제접술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제접술은 성이 아니에요. 성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땡기면 되는 건데, 요즘에 그 레이키인가? 그런 식으로 우주기에 땡기는 거나 뭐 하늘의 기운을 가져오는 거나 뭐 그거 다 제접법이에요. 내 외부에 있는 그 무언가를 내 것을 만들어가는 접촉해 가는 거잖아요. 접촉해 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다 제접이란 말이에요. 종교나 단체 중에 그 개벽을 믿는 종교나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서부 쪽에서 에볼라가 터지면서 이제 그거를 개벽의 징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개벽이 오는 그거를 되게 증폭시키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그 개벽을 안 때. 그 사람들이랑 내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내가 마음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 진짜 개벽 오는 거 아니면 개벽 맞는 거 같은데 나도 헷갈릴 정도로 그런 식으로 딱 그런 감정이 팍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개벽? 욕구불만 있나 보죠? 네? 욕구불만 있나 보죠? 우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라 그래요. 아니면 종교를 믿으면, 아니, 그게 종교인가? 뭔 사회에 욕구불만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찾아다니, 그런 것을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 만족스러운 걸 느끼지 못했을 때 극단적으로 그 어떤 것을 원하게 되잖아요. 극단성을 추구하는 거야. 그건 그만큼 상실감이 있거나 도태된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나 보죠.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이 사람들은 개벽을 기다리는 느낌이 아니라 개벽이 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꼭 그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지금 국가 발전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일본도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그 몰아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첨단을 하기 위해서 희생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를 위할 수도 없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행복을 위하는 삶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고 그게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정권이 계속 그거잖아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도 역시 하는 논리가 그거잖아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힐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그 무언가를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해오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희생에 의해 생긴 게 그거예요. 상실감이요. 나라는 발전하는 건 좋은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별 발전한 것을 느끼지 않아요. 나는 항상 뭔가 소외되고 있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내가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그 반작용에 의해서 다른 걸 이제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욕구불만이 된다고요. 그쪽으로 하나 빠져나가는 거죠. 세상이 확 뒤집어지길 원하는 거지 구원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노골자 말하면 세상이 망하길 원할지도 모르죠. 왜냐면 세상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쪽발 깨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마저 필요 없다는 게 되는 경우예요. 구원이 된다면 뭐 기독교적으로 휴가 된다고 해서 내가 휴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희열감이 생겨요.
그게 좀 삐뚤어진 심리라는 거죠. 휴거가 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휴거되는 걸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휴거된 세상이 됐다는 게 벌써 세상은 끝난 거거든요. 그걸 원한 걸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아마겟돈을 원하는 거죠. 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상실감을 많이 느끼냐면, 이제 광고 중에 그거 있잖아요. 어린애가 아버지 보고 맨날 뉴스만 본다고. 여러분들 뉴스 얼마나 자주 보세요? 그 뉴스를 똑같은 걸 분명히 아침에 본 뉴스는 또 하지만 또 보잖아요. 또 봐요. TV로 보고 신문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왜 봐요? 이 세상에 내가 같이 발맞춰 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남이 알고 있는 건 나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 간 만큼 나도 가야 돼요. 도태되면 안 되거든요. 결코 경쟁 사회에서 나만 뒤처지거나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안감을 조장하잖아요. 나 이거 있는데 너 없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나 신상이라는 개념이 그거였잖아요. 신상이 있는 사람과 신상이 없는 사람, 명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와 이거 모르는 거, 이건 재테크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로 도태되잖아요. 어떤 정보를 알고 모르고 해서 주식이나 증권이나 그 외에 자기 그 경제, 호주머니 돈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코 도태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벌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사람들한테 불만족을 만들고 불안감을 주고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그 부작용이 많은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국가를 이끌거나 국민의 관심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도 아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요. 경제 발전이 도움 안 되잖아요. 이게 경제 발전이 도움 안 되는데 관심 가질 일이 없죠. 그런 부작용이에요, 그냥. 이번에 그 대북 단체들 삐라 보내면서 생각에 잠깐 들던데 그 사람들이 삐라 보내는 게 보내지 말라고 계속 보내는 거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심리가 좀 저변에 깔려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도 스스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얼마나 그런 그 상실감에서 자유로운지. 나도 이제 자기 스스로도 분명히 그런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금까지? 내 불안감 아니면 내 열등감, 내 피해의식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살아오셨냐고요. 몰랐죠? 사실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나요? 몰랐다는 얘기는 계속 내 한쪽은 누구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맞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사람 참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런 얘기요. 맞고 있는지 몰라요, 본인이.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렇게 돼요. 자기가 똑똑해야 보인다고요. 알아야 보여요. 사람이 아파야 맞는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맞는지 알아요. 모르면 그냥 숙주밖에 안 돼요. 남한테 빨리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국가 발전에 우리 한국민들은 이용당한 숙주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를 한번 브레이크한 건 올해 일어난 사건이에요. 약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결정적인 브레이크는 오래 걸렸죠. 그 브레이크가 먼저 걸릴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막은 게 IMF예요, 사실은.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발전상 경제 발전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려고 했을 때 IMF에 의해서 쏙 들어가 버렸죠.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 후 14, 5, 6, 7년 17년, 16년, 17년 만에 어거지로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상황이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17년을 후퇴한 것도 돼요. 그런 쪽에서는.
일종의 인권이나 인륜이나 그런 쪽에서는 우리는 그만큼 더딘 거죠. 17년을 까먹었어요. 나 아무도 까먹다 생각 안 해요. 뭘 잃어버렸는데도 모르죠. 잃어버렸는데 잃은 줄 모르고 얻어맞았는데 맞은 줄 모르고 바본데 바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사건이 되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그 뒤에 계속 연달아 나오는 것도 같은 방향으로 연달아 나오는 그런 것도 장난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해요. 네, 뭐 우리나라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또 계속 연이은 일들이 이어지겠죠. 해결이 언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그 갈등은 계속 일어나겠죠. 뭐 그건 그렇다고 내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그걸 알았냐고 하는 거니까요. 내가 맡고 있는 걸 알았냐고요. 내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실감을 느낌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기 성격의 삐뚤어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찾아냈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찾아내라고요. 이 사회가 나한테 주고 있는 그 피해의식이요. 그로 인해서 내 성격이 삐뚤어지고 있거나 상처받고 있었는데 그 상처받아서 한쪽에 찌그러져 있는 내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건 아무도 안 해준다고요. 지금까지 그것도 이 사회와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고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내가 상처받은 내 상처를 내가 보듬고 치유해야 돼요. 아무도 안 해줘요.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아무도 안 해주니까 국가 믿었다가는 이 꼴 나잖아요. 국가가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믿고 자기 상처를 맡길 수가 없어요. 자기 상처는 자기가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웰빙이라든가 뭐 지금 힐링이 중요하다며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힐링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힐링이 중요한 시대예요. 근데 힐링을 하려면 어느 부분에 상처 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처 난 곳을 알아야 그쪽을 낫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알게 모르게 내가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있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런 거에 휩싸여서 사람이 그게 꼭 돌을 닦고 싶어 한다는 게 돌을 닦겠다는 이유가 그런데 뒤쳐져서 자기가 이렇게 돋보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이 있어서 돌을 닦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네, 현실 도피가 되죠. 그게. 그것도 있고 이제 개벽을 바라는 것도 그런 같은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그걸 바꾸고 싶은가 보죠. 저는 그걸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국가와 개인 간의 그 갈등이 있으니까 그걸 좀 무마하거나 해결하거나 국가를 이렇게 바꾸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개인부터 바꾸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그럼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겠어요? 마음이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 이제 해야 된다고요.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요.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그 마음 공부에 어떤 마음이냐고요. 국가적으로는 이런 상처를 받고 있는 마음이라고요. 그거 치유해야 된다고요. 국가가 안 해주니까 국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요구는 개개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아는 개인들이 있어야 되고요. 어딘가에 썼듯이 의식혁명이랑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서양인들이 이미 미국은 그걸 오래전에 60, 70년대에 그걸 생각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바뀌더란 말이죠. 그 하나 방법이 그거예요. 개인이 바꿔가야 나중에 사회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데모하거나 혁명 일으킨다면서 사회 바꾸겠다고 아무나 해봐야 사회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지는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바꾼다는 이런 방법 바꾼 거라고요. 그게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나온 개념이에요. 그걸 하면서 동무현상이라고 했던가. 그 쓰는 말이 공산주의에서 쓰는 말 써가지고 이 책이 별로 그렇게 호응을 못 받았어요. 번역한 사람이 잘못 번역했나 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미국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호응 못 받은 것은 그 말 자체에 좀 순화했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때문에 그랬다고 한 것도 같은데 지금 서점이 있어요 계속. 응? 있나? 작년에 봤는데 그걸 협의원은 공부라고
공모 형성이라고 했던가? 공모? 합의 없는 공모. 그럼 비슷할 거예요.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회로 만들어 가는 걸 원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를 바꿔가려고 했을 때 그 바뀌어가는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은 뭐냐고요. 개벽이라 그러는데, 개벽의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어떻게 달라지는 사회냐고요. 신이 내려온 세계는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황당한 거고, 말 그대로 구원의 세계, 그 구원이라는 게, 구원하려면 구원하기 전에 구원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때려야 돼요. 때려야 안 때리게 요구할 거 아니야 말이죠. 구원을 시키려면 구원을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엄청 고통이 있어요. 이게. 도덕경에 써 있잖아요. 뭘 뺏어내려면 줘야 된다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다고요. 지금 그렇게 나라가 개인의 고통을 관심 없게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인의 고통에 관심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개벽이란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개벽이 이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벽은 그런 세상이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안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건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이에요. 개벽하기 이전에 개벽을 요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짜고 치는 거죠. 이게 전에 얘기했듯이 신의 비밀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거나 만들거나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도덕경에 썼잖아요. 도덕경이 이 노자가 이걸 알고 썼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뻔해요. 어차피 도덕경이나 선자병법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신들이나 인간이나 하는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술이에요. 다. 신도 인간을 대상으로 전술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려면 그걸 알아야 신과 그 상대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고 당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걸 그래서 써는 것들이 많은데, 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쓴 건 그래서 그래요. 지금 내가 설명해 주는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쓰는지.